네, 안녕하세요.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멤버십 수익률 확인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엠로빈하고 비트마인에서 각각 수익이 나서 7.9%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공부 시간으로 기본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주식 매매에 있어서 3대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과의 사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경쟁하는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또 돈을 잃게 되는데요. 이 상대와의 격차가 과연 어디서 생길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기본기를 충실히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본기를 얼마나 실천을 잘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주식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20-30년 동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돈을 못 벌었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 기본기의 부족, 기본기를 실천을 못해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매매 수익이라는 거는 어떤 주식 매매 경력이나 지식이 많고 적음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기본기에서 나온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주식에서 기본기란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욕심 관리예요. 두 번째는 매매 계획서를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차트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보자면 욕심 관리죠, 욕심 관리. 그래서 이제 주식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퇴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퇴출을 당할 정도로 아주 큰 사고, 큰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주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식을 오랫동안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욕심 관리를 못해서 대부분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거죠. 욕심으로 돈을 크게 잃었던 경험을 문서화시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 중에서 유난히 고치기 힘든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이 포모랑 뇌동매매입니다. 그래서 남의 떡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또 뇌동매매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쳐야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문서화를 통해서 문서화를 함으로써 그 과정과 사례를 정확히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무슨 종목을 보고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무엇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꼈고 또 이를 실행에 옮겨 가지고 어떤 처참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텍스트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주식만 안 갈 때 포모를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 가지고 타 종목이 굉장히 잘 가고 있을 때 그걸 고점에서 내질렀는데 대부분 이제 꼬라박게 되죠. 이제 그런 경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케이스죠. 네, 두 번째는 반대로 안 가는 종목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뭐 잘라낸다든지 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면서 오르기만 기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손실이 누적이 돼 가지고 몇십 퍼센트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대응 자체가 기민하지 못한 케이스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다 싶어서 못 참고 손절하고 환승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손절했던 종목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는 이제 요런 잡주 단타들이 많죠. 단타 종목들이 많은데 고런 거에만 또 몰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런 거에서 인제 운 좋게 한번 수익이 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나기가 힘들고 결국에는 인제 손익비가 안 맞게 되죠. 그래서 한번 수익이 났다고 시장 자체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케이스들이 모든 것이 다 돈을 빨리 그리고 왕창 벌고 싶다는 헛된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무모한 행동이죠.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손익비를 맞춰가는 게 중요한데 무조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욕심대로 돈을 벌겠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냉정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단타를 치더라도 깡통을 여러 번 차고 나서야 돈을 버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인제 깡통을 여러 번 차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어떤 괴로움의 시간이 누적이 된 후에야 빛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매수 전 또는 인제 매매 계획서를 쓰기 전에 욕심을 한 소끔 가라앉혀라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욕심이 앞서게 되면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사고는 피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기 첫 번째는 바로 욕심 관리예요. 그래서 큰 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매매 계획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매매 계획은 머리로 실행은 손으로만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는 많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 일지를 많이 쓰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획서라는 내용은 거의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매매 일지라는 말은 많이 봤거든요. 이제 두 가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매매 계획서는 매매 전에 쓰는 거죠. 매매 일지는 매매가 끝나고 나서 쓰는 거예요. 내가 수익을 얼마를 냈다. 예, 요런 거죠. 그래서 매매일지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자기합리화라는 건데요. 매매일지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해요. 고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고가 점점 굳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가 고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실제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획서라는 거는 미리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계획을 좀 바꿔야겠는데.' 아니면 뭐 '사지 말아야겠는데.' 뭐 '팔지 말아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시시각각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죠. 문제가 생긴 경우예요. 그래서 펀더멘털이 훼손된 경우에만 우리가 매매 계획서에 나온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경우라면 우리가 주가 등락에 절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계획서에 써 놓은 그대로만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매매 기본기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해당 매매에 대한 판단은 매매가 모두 끝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결정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주식은 매매 중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 놓은 수순을 그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어차피 우리가 미래의 주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건데요.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매수 전뿐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나면 이 주식은 내게 되는 거죠. 내 소유물이 되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온갖 망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좋은 것만 상상하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객관성을 잃어버려서 냉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향적이고 즉흥적인 사고에 결국에는 매몰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기본기는 차트 해석입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를 하면서 알아둬야 될 최소한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캔들이나 이평선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지식을 축적하는 것보다 마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효율성을 우리가 높여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정확한 차트 해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뉴스를 챙겨 보거나 또는 다양한 보조 지표를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방향만 제대로 짚어내면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차트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다면은 내가 굴려야 될 자금, 그다음에 기다려야 할 시간, 그다음에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요거를 이제 미리 매매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매매 계획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화가 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죠. 내가 산 거는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안 올라서요. 안 올라서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안 올라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즐겁고 맘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오를 거야라는 전제로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트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 데서도 무조건 올라야 돼. 예, 요런 전제를 깔아 놓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제 차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여기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뺄 수도 있는 구간이다. 과거에도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요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그 수용폭을 넓혀 주는 게 바로 정확한 차트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뭐 주가가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 있고 뭐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알 수 있고 고런 거는 일단 뭐 확률적인 예측일 뿐이죠. 그래서 미래를 보여주는 유리구슬이 아니고 그냥 지도일 뿐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지도만 정확하게 보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욕심 관리, 그다음에 매매 계획서, 그다음에 이제 차트 해석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본기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다면 그때는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죠. 뭐 어려운 얘기는 전혀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실에서 실전에서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